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듯이 윤 총장 측이 오늘 자정 즈음 전에 법적 대응을 시작을 하면 이르면 다음 주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주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된다는 것은 정말 그런데 법 취지의 적정 절차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왕조 시대도 아니고. 또 한 번 운명이 또 서울행정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여기 물음표를 달긴 해서 다음 주 직무복귀가 가능할까? 왜냐하면 첫 번째 추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을 받고 6일 만에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는데 그때는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김 변호사님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직무복귀 가능할까 하나. 그렇다면 시기는 다음 주까지 두 개 아니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물론 집행정지 신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아마 제 기억에 수요일 날 예정돼 있었죠. 그래서 그 전주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월요일 날 신문기에 잡아서 아마 화요일 날인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건 사실은 징계위원회 지나가 버리면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이익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행정법으로 움직인 건데 이번에도 집행정지의 특성상 그리고 이게 신분과 관련되고 정직 2개월이라는 숫자, 이 날짜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징계위가 수요일 날 예정됐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렇게 급박하게 다음 주에 바로 잡아가지고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까? 글쎄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이번에는 징계 사유도 좀 징계위원회 어떤 징계 좀 판단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쪽에서 제출하는 서면의 양이라든지 증거 자료 같은 양들도 훨씬 많을 것이거든요. 단순 직무 배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 예상은 다음 주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6일 걸렸는데 그것보단 더 걸릴 것이다. 조금. 그렇다고 해서 많이 걸리진 않죠. 어차피 정직 2개월, 하루하루가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 내줘야 되는 건 맞죠. 김경진 의원님. 조미연 판사의 그 서울행정법원 얘기까지 다 읽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몰각했다. 당시에는 직무배제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 단기 징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은 맞는 거냐.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재판부에서 약간 정도는 가만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결정이 나고 집행정지 결정이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절차 위배 주장하는 부분 중에 징계위원 7명을 안 채웠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7명을 채워서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안 한 거하고 다르게 7명 자체를 채우지를 못하고 지금 5명으로 시동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징계법에 보면 7명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예비위원들까지 있고 임기제도 지금 보장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검사 징계는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을 가해서 7명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협의를 잘 해서 하라라는 거고 7명에서 1명이라도 빠지면 예비위원을 가지고 있던 예비위원을 투입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원천적인 위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징계의 결정 자체가 무효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느냐 인용되지 않느냐가 사실은 이 지금 현 정권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방면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직 2달이라는 모호한 징계가 변수가 아니라 징계의 절차 자체부터 문제가 되니까 근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손을 서울행정법원이 또다시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저도 좀 김정진 의원이랑 같은 생각인데 예.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소리 그거를 말씀드리면 뭐 일각에서 정직 6개월이 아니라 해임이나 정직 6개월이 아니라 정직 2개월이라는 거를 한 건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가능성을 좀 낮춰서 집행정지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해임보다는 정직 6개월이 정직 6개월보다는 정직 2개월이 이 피청구인인 이 윤석열 총장에게 입는 데미지가 적으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집행정지에서 이길 가능성이 해임 때보다는 정직 2개월이 조금 윤 총장이 낮은 것은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승패가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자,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게 무슨 수능 커트라인 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정직 몇 개월부터 회복할 수 있는 손해고 언제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입니까? 2개월이면은 회복이 안 되고 2개월에서 하루 넘어서 2개월 1일부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말씀거리 죄송한데, 뭐, 다른 쪽의 시각은, 네. 아니, 2월 16일에 대충 복귀해서 7월 그러니까. 25일까지 임기가 있는, 5개월인데 어떻게 그걸 회복을 그러면요. 못하는 손해냐, 뭐 이게 이런 거. 커트라인처럼 7개월, 5개월 중에서 2분의 1 이상 남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고, 2분의 1, 저도 말도 헷갈리네요. 2분의 1보다 적게 남으면 회복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임기제 2년이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어떤 그 임무와 역할이라는 것은 단 하루, 1시간도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이게 윤 총장이 끝난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징계가 위법하는 결론이 나면 단 하루라도 임기라도 손해보고 되돌릴 수 없는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하루든 이틀은 2개월은 6개월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개월이기 때문에 회복이 뭐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시각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밝힌 속보를 보니까 총장이 입고 없고가 검찰에 꽤 큰 중대한 손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윤 총장 측은 원전 수사든 라임 옵티머스 수사든 굵직한 수사에 대해서 총장이 없으면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주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 뭐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일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옵티머스 2020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라임 2020년 4월, 월성 1호기 2020년 10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2019년 11월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상당한 기간을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졌다는 거는 지금 2개월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에요. 특히나 이제 울산 선거 개입 문제는 4.15 총선 이후에는 수사를 거의 안 해요. 예. 그리고 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대는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 2개월이 실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번에 행정법원의 어떤 판단은 사실은 징계 절차하는 과정 속에서 왜 굳이 이 직무정지 시키느냐 이 문제였던 것이고 지금은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행정법원에 이렇게 다루는 내용은 사실상 징계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갖고서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번에 어떤 이 행정법원의 얘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징계위원회, 법무부 모두가 다 사실상 책임을 다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생각들이 다 다르신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뭐 2, 3주 아니면 결론이 나겠죠. 법원으로 넘어간 윤 총장의 운명은 여기까지였고요.